네, 4번 정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비구역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 군수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 허가 받아야 되는 사항이 아래와 같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도시개발법의 개발행위에서도 비슷한 것들이 나왔고, 그 다음에 도시개발법에서도 비슷한 것들이 나왔죠. 근데 도시개발법에서는 다 똑같은데 요 대수선이 추가되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비법에서는 대수선이 허가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시개발법에서는 대수선이 있었는데 정비법에서는 대수선이 없습니다. 즉 허가 대상이 아니다 라는 것 알아두시고요. 나머지는 같습니다. 가설 건축물 포함하고요. 용도 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대표적인 형질 변경 사항으로는 공유수변의 매립이 있죠. 토적의 채취,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이동이 쉽지 않은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를 말합니다. 중목의 벌채 및 식재,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옆에 기출문제 볼까요?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 군수 등에게 신고해야 한다. 허가받은 거를 변경할 때는 똑같이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신고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는 신고를 해야 되는 거고요. 정비구역에서 이동이 쉽지 않은 물건을 13일 이상 쌓아놓는 행위는 시장, 군수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4일이 아니라 1개월이었죠. 시장, 군수 등은 개발 행위에 대한 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시행자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그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요. 다만 이 허가 예외 사항이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개발법에서도 비슷하게 진행됩니다. 재복구 및 재남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한 행위, 또 기존 건축물의 붕괴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건축물에 대한 안전조치를 위한 행위, 농림수산물이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간이 공작물의 설치, 즉 비닐하우스, 버섯 재배사, 종묘배양장, 탈곡장, 양잠장, 퇴비장 등이 해당됩니다. 또 경작을 위한 토지 형질 변경 허가 예외 사항이고요. 토석의 채취,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정비구역에 존치하기로 결정된 대지에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정비구역의 개발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토석의 채취, 그 다음에 관상용 중목의 임시식재, 이런 것들은 허가를 받지 않는데 여기서도 똑같이 경작지에서의 임시식재는 제외합니다. 왜냐하면 경작지는 판매 목적이거나 보상 목적으로 경작지에 식재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농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종묘 배양장의 설치는 시장, 군수 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일을 할 수 있다. 맞죠? 자, 여기도 이제 기득권 보호 조치가 이루어지는데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 허가를 받았거나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정비구역이 지정 고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공사 또는 사업의 진행 사항과 이렇게 첨부해서 신고한 후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 외웠었잖아요. 암기 코드. 수시 3개월 신고, 개정 30일 신고, 이거 외웠었죠. 도시개발법, 정비법에서는 30일 이내에 신고한 후 계속 시행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다음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를 보면은요.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하고는 국계법의 법률을 준용하고 또 정비구역에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계법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고요.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에서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해서는 안 됩니다. 금지행위로서. 이미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 조합원을 모집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정비구역 등의 해제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래와 같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쭉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표로 간단하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도 하나 이렇게 여기 이렇게 3년 내에 하지 않을 때 해제한다. 이게 하나 빠졌고요. 좀 복잡한데 이렇게 암기해 두시면 좋습니다. 추진위원회, 추자 나오면 무조건 2년. 그렇죠? 앞뒤로 추진위원회 나오면 무조건 2년이죠. 그 외에는 다 3년이에요. 그렇게 외워두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게 자주 나오지도 않지만 나온다 하면 그렇게 외워두세요. 나머지 3년. 그리고 또 하나 5년짜리가 하나 있는데 이거는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 사업으로서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날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 시행 계획을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 이 경우에는 5년. 이렇게 그냥 암기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또 임의적으로 정비구역의 지정권자가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도 있는데, 뭔가 과도한 부담이 있을 때, 토지 등 소유자에게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또 토지 등 소유자의 100분의 30 이상이 해제를 요청할 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정비구역이 지정 고시된 날부터 10년 이상 지나고 또 과반수가 정비구역 해제에 동의하는 경우 등등일 때는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또 정비구역이 해제된 경우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해제된 정비구역 등을 이게 이제 토지 소유주한테는 좀 피해가 돌아가는 상황이니까 도시재생 선도구역으로 지정하도록, 그래서 좀 혜택을 갈 수 있도록 국장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도시재생 선도지역 해제 효과, 정비구역 등이 해제된 경우에는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된 것으로 봅니다. 또 해제된 경우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해제된 정비구역 등을 스스로 주택을 보전 정비 개량하는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 개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도시개발구역과 정비구역의 지정 효과를 나중에 이제 정리할 때 이 표를 통해서 비교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비사업의 시행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비사업의 시행 방법에는 앞서 살펴본 바대로 거, 개, 건, 주거환경 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이 세 가지가 있죠. 먼저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 또는 이를 혼용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어떤 게 있냐면 스스로 개량 방식 혹은 자력 개량 방식이라고 합니다. 또 수용 방식, 환지 방식, 관리 처분 방식, 요 네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혹은 이것들을 이제 혼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재개발 사업에는 환지와 관리 처분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재건축 사업은 관리 처분 계획 하나밖에 없습니다. 먼저 이 방식이 각각 무엇이 있는지를 알아둬야 되는데요. 밑에 표를 보면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체로는 환지 방식, 자력 개량 방식, 수용 방식, 혼용 방식, 관리 처분 방식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첫째 따서 환자, 수용, 관리. 환자를 수용해서 관리한다는 거예요. 환자, 수용, 관리. 이렇게 5가지 방식이 있는데 주거환경 개선 사업 방식은 이 5가지를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재개발 사업은 이 5가지 중에서 처음과 마지막 환, 관. 그 다음에 재건축 사업은 관리만 있습니다. 관리 처분 방식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를 보면서 시각적으로 암기해 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환자, 수용, 관리. 순서대로 환, 관리, 관리. 환자 수용 관리, 환관, 관. 환자 수용 관리, 환관, 관. 이렇게 외워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암기를 하셔야 될 것이 뭐냐면 그 대상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주택, 부대시설, 복리시설이 나왔죠? 주택, 부대시설, 복리시설 등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개발 사업으로는 건축물을 건설하여 공급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 주택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재건축 사업으로는 주택, 부대시설, 복리시설 플러스 여기 보면 오피스텔이 있죠? 네, 오피스텔까지 할 수 있어요. 이 오피스텔이 가능하다는 것. 재건축 사업으로 여기까지 외워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이 재건축 사업에서는 이 오피스텔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준주거 지역 및 상업 지역에서만 건설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오피스텔의 면적은 전체 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여야 하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외워주세요. 재건축 사업 지역에서는 상준이 오피스텔 월세가 30이다. 오피스텔 30, 100분의 30 이렇게 암기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시험에 곧잘 나오는 부분이니까 꼭 이렇게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시험에 나온 것만 볼까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사업 시행자가 정비구역에서 인가받은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 주택, 부대시설, 복리시설 및 오피스텔이 아니죠. 공급하는 방법이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사업 시행자는 정비 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건축물을 인가된 사업 시행 계획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에게 공급해야 한다. 건축물 아니죠. 건축물 공급은 재개발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키워드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서로 매칭이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정비 사업의 시행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정비 기본 계획을 했고, 기본 방침 후에 정비 기본 계획, 정비 계획을 했죠. 그다음에 정비 구역을 지정했고요. 이제는 그 다음에는 이제 시행자를 지정하는 겁니다. 시행자를 지정하는데 항상 이 사업이 세 가지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요. 건 세 개가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이 세 개가 각각 상황에 따라서 시행자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그 개념을 갖고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시행자는 시장, 군수 등, 그 다음에 토지주택공사 등 공익법인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 먼저 스스로 주택을 보존 정비하거나 개량하는 것, 시장, 군수 등이 직접 시행.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 토지주택공사 등을 사업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라는 정도 알아두시고요. 수용 방법, 환지 방법,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 공급하는 방법은 시장, 군수 등이 직접 시행하거나 토지주택공사 등을 시행자로 지정하거나 이들과 건설업자, 등록업 사업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공동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수용, 환지, 관리처분 계획 따라 공급할 때에는 공람 공고일 현재 해당 정비 예정 구역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의 3분의 이상의 동의와 세입자 세대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각각 받아야 합니다. 다만 세입자의 세대수가 토지 등 소유자의 2분의 1인 경우 세입자의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자, 요 단서 조항을 꼭 알아두셔야겠죠. 옆에 문제 나온 것도 보면은 토지 등 소유자의 2분의 1인 경우 세입자의 동의 절차 없이 토지주택공사 등을 사업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사실 좀 어렵죠. 여기 2분의 1 이하라는 것은 2분의 1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딱 2분의 1만 되어도 세입자의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맞는 내용입니다. 좀 뭐랄까 치사한 문제 유형이죠. 또 재개발 사업이나 재건축 사업의 시행자인 경우에는 이렇게 두 가지 사항으로 또 나눠볼 수 있는데요. 재개발 사업은 조합 혹은 토지 등 소유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조합이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시장, 군수 등 토지주택공사 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신탁업자, 한국부동산원과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법이고요. 또 토지 등 소유자가 20인 미만인 경우에는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하거나 토지 등 소유자가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 군수 등 등등등등과 공동으로 또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재건축 사업은 조합이 시행하거나 조합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시장, 군수 등등등과 공동으로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 이 재건축 사업에는 토지 등 소유자가 안 나오죠. 그리고 아까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서는 조합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출문제도 나왔었죠.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조합이 직접 사업을 시행할 수 없다 하면 틀린 거죠. 자, 지금 여러분들은 그 공법의 내용 중에서 가장 어렵다고 하는 정비법의 내용 중에 일부를 좀 통과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힘들 수 있는데요. 일단은 참고 계속 눈에 익히고 마음에 적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반복하면서 중요한 부분만 암기를 해 나가시면, 그리고 뭐 어차피 틀리라고 나오는 문제들은 과감 없이 또 버리시면서 나가면은 안정권의 점수를 충분히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이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의 공공시행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군수 등은 재개발 사업 및 재건축 사업이 다음에 해당하는 때는 직접 정비사항을 시행하거나 토지주택공사 등을 사업 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떤 경우냐? 이런 경우에요. 천재지변이라는 게 또 나오죠. 등등등 해서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믿을 수 있는 토지주택공사 등을 사업 시행자로 해서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한다는 거예요. 또는 정비사업 시행 예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업 시행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또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 그런 때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도 있다는 거고요.
그러나 재건축 사업은 제외합니다. 왜냐하면 재건축 사업은 조합이 이제 진행하는 거잖아요. 혹은 그래서 요 문제가 나왔었죠. 재건축 사업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가 구성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 되었음에도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장군수 등이 직접 시행할 수 있다. 이 재건축 사업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추진위원회가 시장군수 등의 구성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조합이 설립 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사업 시행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때 직접 정비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 정비구역의 지정 부분을 배울 때 추진위원회가 나오면 무조건 2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건 이제 정비구역의 지정에 관한 내용이고, 이거는 이제 시행자 지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헷갈리지 않아야 되고, 여기서는 3년이에요. 추진위원회가 시장군수 등의 구성 승인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할 때, 그때 공공 시행자가 직접 시행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또 순환 정비 방식으로 정비 사업을 시작할 때 국공유지 면적 또는 국공유지와 토지주택공사 등이 소유한 토지를 합한 면적이 전체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으로서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가 동의하는 때, 또 해당 정비구역의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 소유자와 토지 등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시장군수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을 사업 시행자로 지정할 것을 요청하는 때, 이때는 시장군수 등, 그러니까 공공시행자가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토지주택공사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시장군수 등은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토지주택공사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 고시한 때에는 그 고시일 다음 날에 추진위의 구성 승인 또는 조합 설립 인가가 취소된 것으로 봅니다. 그 고시일에 하면 틀린 거죠. 고시일의 다음 날입니다. 계약의 방법 및 시공자 선정. 조합이 시행자인 경우 시공자를 어떻게 선정하냐? 조합은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후에 조합 총회에서 경쟁 입찰 또는 수의 계약, 이 수의 계약은 2회 이상 경쟁 입찰이 유찰된 경우인 거죠. 수의 계약의 방법으로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해야 합니다. 다만 조합원이 100인 이하인 정비사업은 조합 총회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자일 때, 일대의 시공자 선정은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받은 후에 규약에 따라서 선정하면 됩니다. 시장 군수 등이 시행자인 경우 시공자는 어떻게 선정하냐? 이럴 때는 사업 시행자 지정 고시 후 경쟁 입찰 또는 수의 계약의 방법으로 선정합니다. 나머지는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시공자 선정 정리를 보면은, 그래서 각 사업 시행자에 따라서 선정 시기를 보면은 조합은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후에 선정을 하고요. 토지 등 소유자는 사업 시행 인가를 받은 후 시장 군수가 시행자인 경우에는 사업 시행자 지정 고시 후에, 그 다음에 시공자의 철거 공사. 사업 시행자는 선정된 시공자와 공사에 관한 계획을 체결한 때에는 기존 건축물의 철거 공사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철거를 해야 새로 짓거나 뭘 해도 하든지 할 수 있으니까 이 철거 공사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사업 시행자는 선정된 시공자와 공사에 관한 계획서를 체결할 때에는 기존 건축물의 철거 공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자, 다음 시간부터는 정비사업 조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